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3초 전에 들었습니다. 승진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항상 유익한 혹은 이제 재미난 ETF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여러분께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끊이질 않죠. 아, 그럼요.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그런 네. 상품이에요. 네. 상당히 그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저희가 이 상품을 어떻게 출시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로 은퇴 준비하기라는 주제가 총괄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지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게 최근에 금융시장의 화두를 한번 꼽아볼게요. 2024년도의 금융시장의 화두는 주식시장에서는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장기채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ETF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월배당이 제일 큰 화두였어요. 맞아요. 네, 올해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러면 가장 투자자분들이 좋아라 하고 관심도가 많은 이 세 가지를 한번 합쳐보자. 세 개의 키워드를 다. 네, 세 개의 키워드를 한번 합쳐보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품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AI 주식 강세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주들의 강세가 기대가 되죠. 법인세 인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거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물가는 괜찮은데 경제는 되게 좋으니까 금리를 막 엄청나게 많이 내릴 것 같지는 또 않은데 또 내리는 가도에 올라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AI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서려 있으니 트럼프가 임기 동안 4년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조금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게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콜 밸런스 ETF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정말 길죠. 못 외우겠다. 타이거 엔비디아 네. 미국채 커버드콜 밸런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제가 이거를 안 틀리고 쭉 한 번에 말한다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쭉 말하실 수 있죠. 이러는데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타이거랑 네. 엔비디아 미국채 네. 그리고 커버드콜 밸런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랑 미국채 30년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을 추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커버드콜이 원래 조금 단점이 있잖아요. 네.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고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밸런스라는 단어를 집어 넣었는데 이 커버드콜 밸런스 전략을 활용한 커버드콜 균형? 저 어떤 의미예요? 이 커버드콜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만 갖고 있지도 않고 채권만 갖고 있지도 않고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펼친 그래서 밸런스란 단어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커버드콜 그러니까 월배당을 주는 전략인데 네.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생각을 있겠죠. 해도 되겠네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뭐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거품 논란은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뭐 22년도 12월부터 있던 거 아닌가요? 챗GPT 등장했을 때부터 그렇죠. 있던 거 아닌가요? 오래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세계 시가총액 1위 또 오르기도 했고 어떨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물론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전망 엇갈리긴 합니다. 예. 엇갈리긴 합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애플과 엔비디아가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엔비디아가 1위였다가 다른 날은 애플이 1위였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는 사실 이견이 없는 부분은 단연코 혁신, AI 혁신의 주인공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엔비디아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버블인가? 약간 좀 과도하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좀 간단해요. 2025년 전망
전망이 뭐 어쩌고 매출 전망이 어떠고 이런 건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실 네, 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성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부서의 목표는 정부의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여태까지 어떤 방식을 취해왔냐면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본인 회사도 그렇고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라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혁신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부단에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가장 어플라이하기 쉬운 기술은 AI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에서 AI 기술 도입이 차츰차츰 이뤄진다고 했을 때 가속화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기회고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엔비디아 칩을 정말 많이 사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니까 이거를 정부에도 적용을 한다면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되게 새로운 매출원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정부 예산으로 엔비디아 칩을 살 수도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AI 기술은 어떤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월배당 같은 이제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저도 살짝 이제 보니까 엔비디아가 배당을 주긴 주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저 소수점 아래에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대 70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30대 70 제가 보시면 30이 써져 있고 여기 70이 써져 있는데 이 30%는 이제 엔비디아 나머지 70%는 미국 30년 국채에다가 타겟 커버콜 전략을 씌운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미 국채 그것도 장기 채권. 장기 채권에 이걸 한번 제가 다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상품 이름을 보시면은 밸런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밸런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커브드콜 전략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미래 수익률을 지금 현재의 현금 가치로 땡겨오는 거를 옵션을 활용해서 하는 거를 커브드콜 전략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상방에 제한이 생기고 근데 또 하방은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출시를 했던 게 커브드콜 2.0 전략이라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브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콜 전략을 10% 정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도를 10%만 활용을 해서 상승을 90% 정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옵션을 10% 판 거를 월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밸런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채권과 주식을 혼합함으로 인해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우리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비중은 확실하게 열어놓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기대 수익률이 높죠. 여러분. 주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높죠. 근데 그리고 미국 국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다 보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은 축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엔비디아만큼 높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커브드콜 전략은 상방을 제한을 하는 전략인데 이 상방을 제한을 할 때 어디에 커브드콜을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게 나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여기에서 월 분배금 재원을 확보하는 게 맞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상승하는 그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상방에 뚜껑을 씌운다면 엔비디아에다 씌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채권에다 씌우는 게 낫겠다. 네, 채권에다 씌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잖아요. 어찌됐든 또 그걸로 월 분배 재원도 마련해야 되니. 그리고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에다가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을 한 게 저희 커브드콜 밸런스고 이제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쿠폰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제 채권이니까 거기에다가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한 거를 다 더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더해서 월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ETF는 하락합니다. 왜냐면 30%를 풀로 엔비디아를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채권을 커버드콜을 적용을 해서 이자를 재원으로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는 그런 그렇죠.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의 하방 리스크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주식과 채권은 보통 상관계수가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을 합친으로써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을 낮추고 그 와중에 높은 월배당을 상대적으로 높은 월배당을 추구를 하면서 엔비디아 30% 그대로 가져가니까 우리는 또 기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의 균형.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엔비디아에 30% 투자하면서 미국채에 70% 투자합니다. 하지만 월 분배금 재원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채에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추구합니다라는 게 이게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콜 밸런스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ETF도 펀드니까 네. 상장지수 펀드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보자면 주식형 펀드 있고 채권형 펀드 있고 혼합형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혼합형 펀드 ETF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엔비디아 상식, 미국채 70, 네. 30, 70 혼합 전략이 되는 거고. 혼합 전략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네. 30, 70은 확실히 좀 기억은 되네요. 네. 이걸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저도 이 상품을 맞닥뜨렸을 때 엔비디아 30%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 지금 미국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AI 대표 혁신 기업인 것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장률 자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소폭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믿을 수 없었던 성장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폭 줄어들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0%, 미국 장기채권 70%인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사시고 미국 30년 국채 TLT 이런 거 엄청 많이 네네네. 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높은 월 분배율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펼치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채권보다는 더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버드콜은 채권에다가 쳐야겠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의 30%는 온전히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ISA 계좌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절세 혜택. 왜냐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잖아요. 세제 혜택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 IRP 같은 거에다가. 네. 퇴직연금 계좌 DC형 IRP에다가 투자를 100% 타실 수 있으세요. 이게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정형 자산의 30%를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만 100%를 채울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업계 법적으로 30%는 안정성 자산으로 네. 뭐 예금이 됐든 채권형이 됐든 맞아요. 예, 그렇게 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는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이 상품도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70%가 미국채 들어있으니. 네. 그래서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특이하게 엔비디아랑 미국채 30년물을 섞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투자할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도.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락이에요. 하락. 네. 그렇죠. 저희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이 금융위기 혹은 코로나 같은 쇼크 현상이 벌어질 때 이게 뭐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이 미국채는 안정형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장기채이기 때문에 단기채보다는 위험도가 높기는 하나. 변동성이 좀 크죠. 네, 변동성이 크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자산들이 예상치 못하게 무너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의 측면을 이제 부각시킬 수가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의 수익률이 안 좋은 구간에는 채권 자산이 좀 안정적인 그런 거 쿠폰 수익이라던가 월 분배금이라던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채권의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그 성장주 애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이 폭락할 때 70% 채권이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채권이 흔들릴 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출시를 하면서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어쩌면은 이런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월배당도 추구하면서 좀 밸런스 되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어서 엔비디아랑 미국 30년 국채를 섞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밸런스다. 밸런스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뭐 대장주이고 성장주이고 그 엔비디아랑 최고의 안전자산이기도 한 미 국채를 같이 이제 밸런스로 월배당 재원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께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퇴를 앞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에게도 안정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한 30%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이걸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퇴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적합한 거죠. 은퇴 준비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상 은퇴 준비가 사실 상관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투자하시기에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향에 따라서. 네네. 퇴직연금 계좌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보통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는 항상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을 제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퇴직연금 규정상 30% 안전자산을 뭘 담아야 될까. 근데 이게 뭔가 재미없는 상품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기대가 되는 자산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알파를 그래도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을 담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정형으로 30%를 채우면 다소 아쉬워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도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엔비디아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월배당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상품은 사실 나이대와 그렇게 큰 상관없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AI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정성을 가미해서 같이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채권에다 씌움으로써 주식의 성장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월배당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분들만을 위한 상품입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ETF는 어찌됐든 간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동안에 주가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떨어질 ETF를 때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걸 투자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야 될 점도 같이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이 상품이 분산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빠질 때는 30%를 온전히 엔비디아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ETF 가격이 빠집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빠지고 그리고 채권 장기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채 가격은 빠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ETF 가격은 빠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위기 구간에서는 보통 엔비디아가 막 무너지고 금리가 막 올라간다는 건 안정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랑 그럼 보통 달러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상품은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엔비디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미국채 가격도 이제 좋아요. 근데 환율이 안 좋아요. 그러면 환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거. 환 노출형이다. 네, 환 노출형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상품 보시면 괄호 열고 합성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합성이라는 거는 이 상품은 주식, 채권, 옵션을 다 사고팔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일리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합 코스트를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 수합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합성형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수합 코스트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 오늘은
조금 이제 독특한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와 미 국채 그것도 장기물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것도 월 배당을 추구하는 네. 커버드 콜 근데 ETF. 여러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예. 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오늘도 퀴즈 하나 내야겠다. 이 퀴즈를 직접 내주실까요? 좋아요. 네네네. 오늘 퀴즈는 제가 직접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사실 가장 포커스,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비율. 주식 대 채권의 비율.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댓글로 미국 그 엔비디아 얼마, 미국 장기채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대 몇? 예, 그것만 적어주시면 숫자만 숫자만 몇 됩니다. 대 몇으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승진하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